82페이지 9번 어떻게 풀어야 돼요? 무리수 x는 소수 부분을 y라고 한대요. 그쵸? 여러분 이 소수 부분이다 라는 말은 앞으로도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 게 y는 무조건 범위가 0 이상 1 미만의 수예요. 소수 부분이니까. 그치? 이 어떤 수가 양수일 때는 0 이상 1 미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2예요 라고 하면 얘는 소수 부분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0.2 마이너스 0.2? 마이너스. 소수 부분은 무조건 0 이상을 뜻하는 거야. 0.2 마이너스 1.2는 마이너스 2 더하기 0.8이라고 봐줘야 돼요, 여러분. 알겠죠? 지금 이 문제랑은 관계없긴 하지만 자,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33이다. 무리수 x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하는데 그치? 그러면 생각을 해야 되는 게 y의 제곱이라는 건 0 이상 1 미만의 숫자를 제곱을 해도 0 이상 1 미만이 나온다라는 거겠네요. 괜찮나요? 자, 그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y제곱은 0 이상 1 미만 왔어요.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범위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x제곱 이상 그리고 x제곱 플러스 1 미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이해됐어요? 자, 그럼 그 다음으로 문제풀이가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될까요? x제곱은 33-y의 제곱. 다시 한번 y의 제곱이 0 이상 1 미만이다를 이용을 해주면 마이너스 y의 제곱은 마이너스 1초가 0 이하. 됐지? 그럼 x제곱 플러스 x제곱은 33-y제곱이라는 이 x제곱은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죠? 32초가 그리고 33 이하를 만족하는 무리수 x의 값을 구해달래. 이거를 만족하는 무리수 x의 값을 구해달래. 루트 3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게 정확하게 33을 만족을 시켜야 돼요. x의 제곱이라는 건 무리수 x인데 얘는 그러면 몇 점 몇을 뜻하는 거잖아. 무리수 x의 소수 부분이 y예요. 무리수 x는 정수 부분 플러스 y로 나올 거예요. 그쵸? 그럼 x제곱은 어떻게 되는 건지 생각을 해보세요. x를 제곱한 것이 32초가 33 이하야. 그럼 x의 이 정수 부분이 몇이라는 소리야? 32. 정수 부분이 32야? 그럼 x의 제곱은 900몇 아니야? 그치? 제곱을 했더니 5라는 소리지. 그렇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x는 5 플러스 y예요 라고 만들어줘야겠네.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무리수 x의 값이에요. 우리는 그럼 x에 대한 2차식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하게 되겠죠. 그쵸? x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줘야겠다. 그러니까 이 식을 y는 x-5예요 라고 해준다면 다시 돌아가서 x에 대한 2차식이 나오겠다. x제곱은 33, y제곱은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5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0x 마이너스 25 이렇게 나오죠. 아니 마이너스 25 맞지? 여기 겹쳤어.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20으로 적힌 거예요.
그쵸? 이 x-5의 제곱을 쓰고 그 다음에 뺀 거니까 이게 맞죠? 자, 이항시키면 2x제곱 마이너스 10x 그 다음에 플러스 8을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8은 0인 거죠?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4는 0. 무리수 x의 값을 구해보자.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은 25에서 16을 더하는 건가요? 플러스 마이너스 41 이렇게 되는 와중에 x 0보다 크다 라는 조건, 그러니까 마이너스 루트 41은 필요가 없고 따라서 x는 2분의 5 플러스 루트 41이에요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괜찮나요? 오랜만에 푸니까 정신없죠? 여러분 필기하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복습 좀 열심히 합시다. 2번 마찬가지로 공통된 부분 찾아내시면 되겠죠, 그쵸? 이거 자체를 y라고 한다면 그러면 y는 2 더하기 3y가 되는 거네요, 그쵸? 그럼 풀이하기 위해서는 제곱을 해줘야겠지? y제곱은 3y 플러스 2 y제곱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2는 0 할 거고, 이거 풀이하기 위해서는 이제 근의 공식 y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9에서 마이너스 2의 4배를 빼주는 거니까 플러스 8 그치? 17. 근데 역시 양수죠. y는 따라서 2분의 3 플러스 루트 17 나와주면 끝인 거예요. 그치? 가우스 나와 있는 문제네요. 가우스 나와 있는 문제, 그치? 가우스 x는 x를 넘지 않는 최대의 정수이다. 가우스 물어보면 유솔이가 항상 제일 대답 잘하는데, 가우스 x 값이 n이에요 라고 한다면 x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 바로 나와야 되는 거 뭐예요? n 이상 n 플러스 1 미만. n 플러스 1 미만. 좋아요. 자, 그래요. 해볼까요? 그럼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가우스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가우스 마이너스 3 가우스 x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7은 0. 풀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x 플러스 2분의 1을 a로 놓는 거야? 가우스 x 그렇지. 요거겠지. 얘가 뭔가 a라고 한다면 이게 무조건 가우스의 결과값은 무조건 정수로 나올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x 플러스 2분의 1의 범위가 어떤 정수 a 이상 a 플러스 1 미만인 거 가지고 풀이가 나와야 될 거예요. 그치? 그럼 x 마이너스 2분의 1은 정수 a보다 1 작은 거 이상 그리고 a 미만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서 내가 가우스 x 플러스 2분의 1이에요 라고 한다면 무조건 a, 그런데 이번에 가우스 x보다 2분의 1 작은 거 라고 한다면 무조건 a-1. 이제는 풀어주면 끝인 거네요, 그쵸? 자, 대입하면서 해보자. a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a-1 마이너스 7은 0. a제곱 마이너스 3a에 플러스 3 마이너스 7인가요? 마이너스. 여기 a가 빠졌다. a-4는 0. a-4에 a 플러스 1은 0. 그러면 a는 마이너스 1이거나 또는 a는 4 이렇게 나와주면 되겠네요. 그쵸? 뭐라고요? 이는 정수여서 아, 마이너스 1은 정수가 아닌가요? 정수죠. 음의 정수, 양의 정수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방정식을 풀어라니까 여기에서 미지수는 x예요. 그치? 네, 미지수는 x예요. 그럼 어떻게 가져가야 돼요? 여기로 가주면 되겠지. 이제 가우스 x 플러스 2분의 1이 마이너스 1이에요 라는 건 x 플러스 2분의 1이 마이너스 1 이상 뭐 미만? 0 미만. 그렇지? 그러니까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3 이상 마이너스 2분의 1 미만. 자, 이거 끝이 아니죠. 또는 가우스 x 플러스 2분의 1이 4라고 했으니까 x 플러스 2분의 1의 범위가 4 이상 5 미만, 5 미만. x는 그럼 2분의 7 이상 그리고 2분의 9 미만. 네, 이렇게 두 개의 범위가 나와주는 게 답이겠네요. 그쵸? 여기서 뭐 어쩌라고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알겠지? 그리고 지훈아, 마이너스 1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답 될 수 있는 겁니다. 그쵸? 자, 영상 안 끊어도 되겠지? 2차 방정식에서 활용해서 나온 그 중3-1 2차 방정식 활용해서 나온 얘기는 그 판별식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근과 개수의 관계 비에트 정리 이거 나올 거예요. 그쵸? 레은이 집에서 영상 봤어요? 자,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했을 때 2차 방정식이니까 a는 0이 아니에요. 그쵸? 합은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얘를 풀었더니 x는 알파 또는 x는 베타. 그래서 합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나올 거고, 그치? 곱은 정의 대답하면서 들으세요. 곱은 a분의 c 나올 거네요. 그쵸?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뭐까지 배웠냐면 3차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4차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이거 배웠었어요. 그쵸? ax 세제곱 더하기 bx제곱 cx 더하기 d는 0. 역시 a는 0이 아니다. 자, 여기서는 알파 베타 감마까지 나와서, 그치? 자, 합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라고 하면 여기서 당연히 마이너스 a분의 b, 곱이라고 하면 아니지. 여기서 그러니까 하나씩 골랐을 때랑 두 개씩 골랐을 때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라고 한다면 a분의 c 나올 거고, 알파 베타 감마 에어 나올 땐 마이너스 a분의 d. 중요한 거 지금 3차일 때 음수 튀어나올 거다. 그리고 2차일 때 곱에서 양수 튀어나올 거다. 4차일 때는 귀찮으니까 안 쓸게요, 여러분. 4차일 땐 써야겠다. ax 4제곱 더하기 bx 세제곱 cx 제곱 dx 더하기 2는 0이라고 했을 때 이제 여기서도 뻔해요. 합일 때는 하나씩 고르는 게 알파. 여기서는 근이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나오는 거네요.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나왔을 때는 똑같이 마이너스 a분의 d 나올 거고, 합과 일단 곱 결론부터 갑시다. 곱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모분의 모, 미안합니다. a분의 b 와야 되고, 곱이라고 할 때는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상수항의 개수 나오면서 이게 4차 짝수차일 때는 무조건 플러스 나올 거다라는 거네요. 그쵸? 여러분 그거 했었죠? 그 n차 방정식까지의 근각계수의 관계 끌어내는 거 했었죠?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얘 다음에 하나씩 골랐을 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4개의 근 중에서 하나씩 고르는 거고, 곱이라는 건 뜻하는 게 뭐야, 여기서? 알파, 베타, 감마, 델타를 다 고르는 거, 그치? 이게 그냥 a분의 2가 나올 거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총 이 중에서 2개 골라내는 건 총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어, 여러분? 2개씩 골라내는 거 6가지. 이게 그냥 4 곱하기 3으로 나오면 안 돼요. 지금 알파, 베타, 감마, 델타예요 이렇게 있을 때 2개씩을 골라내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이 4개 중에 하나 4,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3개 중에 하나 3인 거야. 근데 이렇게 하면은 총 12가지가 나오는 건데, 생각을 해보면 뭐가 문제냐면 이렇게 하면 알파 베타도 골라지고 베타 알파도 골라지는 거야. 근데 두 수의 곱 2 곱하기 3은 3 곱하기 2랑 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의미가 하나를 뜻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나누기 2가 나와줘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알파 베타,
알파 베타 알파 감마 알파 델타 다음에 베타 감마 베타 델타 더하기 감마 델타까지 이렇게 나왔을 때 얘는 A분의 C 나올 거고, 그치? 자, 그 다음에 이끌어낼 수 있는 요 4차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근각의수의 관계는 또 뭐가 있죠, 이제? 알파 베타 감마. 그렇지. 이거는 몇 가지가 있겠어.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건 옳지. 4개 중에서 하나 고르는 거, 2개씩 골라내는 거, 이번엔 3개씩 골라내는 걸 할 텐데, 무조건 4개밖에 있을 수가 없어. 왜 그럴까? 4개 중에서 3개를 고른다라는 건 4개 중에서 하나를 그냥 빼겠다라는 거야. 알파가 빠지는 경우, 베타가 빠지는 경우, 델타가 빠지는 경우, 아니 감마가 빠지는 경우, 델타가 빠지는 경우. 알파 베타 감마,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델타 알파 감마 델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델타, 이거는 마이너스 A분의 D 이렇게 나올 거 생각할 수 있겠네, 그치? 자, 그래서 이게 N차 방정식이에요 라고 한다면 우리는 일반화를 시켜서 AX의 N제곱 더하기 BX의 N-1제곱 더하기 점점점, 이제 상수항은 K라고 하고 이제 X의 0제곱 이렇게 는 0까지, 당연히 A는 0이 아니에요. 요거 꼭 가져가셔야 하고, 합은 무조건 마이너스 A분의 B가 나옵니다. 모든 근의 합은. 그래서 곱은 무조건 A분의 K예요.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다 이제? 그치. N이 짝수차냐 N이 홀수차냐 요거를 챙겨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를 일반화 시킬 때 우리가 어떻게 표시를 해주죠? 마이너스 1의 N제곱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쵸?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여러분 이거 정말 알아두면 너무 유용하기 때문에 꼭 생각하시고, 판별식에 대한 내용은 안 해도 되겠죠? 판별식에 대한 내용 해야 되나요, 여러분? 안 해도 되겠죠? 문제 풀면서 눈치 봐보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가지를 설명을 하고 싶었던 게 두근의 차. 그래서 이제 근각에서의 관계에서 우리가 두근의 합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에요 라고 하는 2차 방정식에서 A가 0이 아니에요. 합은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로 나타낼 거고, 곱은 알파 곱하기 베타 A분의 C로 할 거예요. 자, 두근의 차이는 어떻게 표현하죠? 우리가 이제 두근의 차, 알파 빼기 베타네요, 그쵸? 근데 알파가 클지 베타가 클지 모르니까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네요.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 그치? 이거를 구하는 거는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4알파 베타 해주고 여기에다가 루트까지 씌워주는 요 작업을 했어요. 그치? 이 중에서 양수값만 꺼내야 돼. 그치? 예를 들어서 요거의 값이 18이에요 나왔으면 얘는 루트 18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루트 2가 나오는 게 맞지만 그 중에서 양수값만 챙겨야 된다라는 거였다고. 차니까. 차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거예요. 그쵸? 마치 이거 차 얘기할 때 선생님이 초등학생들 가르칠 때 항상 한 4학년들 가르칠 때 항상 한 얘기가, 차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그 뭐 대치역에서 음마상가가 여기고 여기가 S온이에요 라고 하면 이만큼 30m예요 이만큼 80m예요 라고 했을 때, 유나 음마상가에서 S온까지의 거리가 몇이에요? 당연히 50m가 나온다고, 그치? 근데 이거를 마이너스 50m예요 라고 대답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쵸? 차를 구할 때는 항상 큰 거에서 작은 거, 그래서 절대값의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된다라는 거네요. 그쵸? 얘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네요. 자, 그러면 이걸 생각을 해보자. 2차 방정식을 풀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여기에 그냥 루트 d라고 쓸게요. 루트 d b제곱 마이너스 4ac가 판별식이니까, 얘 또는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d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차를 구하라 그러면 다시 한번 말하지만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는 거거든, 그치? 근데 이 상태에선 여러분 뭐가 크고 뭐가 작은지 몰라.
왜냐면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지금 정보가 전혀 없거든. 그치? 정보가 전혀 없거든. 자, 어쨌든 간에 여기가 A가 양수라고 가정했을 때 여기가 더 커 보이니까 얘에서 얘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A분의 차는 2A분의 마이너스 2B 맞아요? 아니지. 그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D 플러스 B 그 다음에 플러스 루트 D가 나오니까 2A분의 2 루트 D가 되고 결론적으로 A분의 루트 D야. 자, 다시 한번 말이지만 우리는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지금 모르는 상태죠.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해줄까요? 절대값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두근의 차를 구하는 거, 이렇게 구하는 거 결론적으로 이것만 생각하면 된다 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거를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 근각에서의 관계에서 자 알파 플러스 베타 뭐야? 라고 하면 마이너스 A분의 B예요. 그리고 곱은 뭐야? A분의 C예요. 여기서 부호 헷갈리지 않게 정확하게 대답하기 위해서 처음엔 막 A분의 B예요 막 우물쭈물대기도 하고 많이 틀렸었죠. 그쵸? 근데 문제 풀어보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이제는 당연하게 마이너스 A분의 B 가져가죠. 그쵸? 똑같습니다 여러분. 차도 절대값 붙여서 A분의 루트 D 나와야 되는 거 헷갈리지 않고 완벽하게 외워야 문제를 풀 때 써먹을 수 있는 거겠죠. 오케이. 설명을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지금 그치? 문제 풀 때 써먹으려면 이거에 대한 정보가 머릿속에 완벽하게 저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빈 공간 있으면 정리 좀 할까요? 자 2-2번 봅시다. 이 절대값 있는 문제는 꼭 정현아 요거부터 생각을 해주세요. 절대값 t가 5래. 그럼 t가 될 수 있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5 또는 마이너스 5 그치? 생각해야 되는 게 t가 양수면 t는 5인 거고요. t가 음수면 t는 마이너스 5인 거 이거를 생각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t의 절대값이 5일 때 t는 5 또는 마이너스 5다 이게 바로 나올 수 있으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생각할 거야? x제곱 더하기 k-3 x-2가 5일 수도 있는 거고 얘가 마이너스 5일 수도 있는 거지.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얘는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7은 0이거나 마이너스 어쩌고저쩌고 마이너스 2는 5다 라는 건 x제곱 플러스 k-3 x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5래. 그러면 플러스 3은 0이다 로씩 바꿔서 쓸 수 있겠네요. 그치? 근의 합이 0이래요. 모든 근의 합이 0이래. 합은 그치 마이너스 k 플러스 3이잖아. 그치? 이게 0인 거네요. k는 3 끝인 거예요. 여기 이 상수 자리는 곱에 관한 얘기였으니까 문제 푸는데 의미가 없었네요. 이해됐어요? 자 2-3번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에요. 요거 풀이해달래. 어떤 거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는? 일단은 네. 양수의 근의 절대값이 문제인 근의 절대값보다 크니까 합은 옳지. 0보다 크고 옳지. 곱은 0보다 작고 곱은 그치. 자 0이면 양수인 근의 절대값이 음수인 근의 절대값보다 클 때 여기가 양수이고 요만큼 가서 음수 있는 거네요. 그쵸? 그래서 지금 윤호가 한 얘기가 뭐예요? 합은 0보다 커야 돼요. 그치? 곱은 0보다 작아야 한다 라는 거네요. 여기에서 근각에서의 관계에서 합은 2 곱하기 a 플러스 2가 될 거고 얘는 0보다 크답니다. a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라는 거고 양수인 2로 나눴으니까 부동의 방향이 영향이 없는 거죠. 그쵸? a는 마이너스 2인 거고요. 곱이 0보다 작대요. a 플러스 1은 0보다 작대요.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는 거네요. 그쵸? 자 그러면 해야 되는 건 여기서 양수인 근의 절대값이 음수인 근의 절대값보다 크다. 그래서 합이 0보다 크면서 동시에 곱은 0보다 작아야 한다. 마이너스 2보다 크다라는 조건과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는 조건을 동시에 만족한다라는 거. 그치? 그러니까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돼. 여기에서
마이너스 2보다 크다,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조건이 두 개인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줄 두 개 그어져 있는 범위를 찾아달라 라는 거죠. 됐나요? 오케이? 이해 잘 됐어요? 마지막에 그 수직선 그려서 부등식의 범위 해결하는 것까지 봐주도록 합니다. 자, x제곱 더하기 mx 플러스 8은 0. 두근의 b가 1대 2인 거. 얘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해야 돼? x는 알파, 나머지 하나는 x는 2알파 놔줘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합이 3알파인 거고 곱이 2알파 제곱이 8인 거죠. 3알파가 얘가 마이너스 m인 거고, 그지? 2알파 제곱이다라는 소리는 알파 제곱이 4인 거고, 이게 근이 양수함수에 대한 얘기가 없으니까 알파가 2일 때랑, 그치, 알파가 마이너스 2일 때, 그러면 합은 3알파는 문제에서 비에트 정리에 의하면 마이너스 m이 나오는 거죠. 알파가 2일 때는 m은 마이너스 6 나오는 거고요. 알파가 마이너스 1일 때는 m은 6 나오는 거네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6이 나오는 거고요. 두 근의 차이가 1이다. 여러분, 근에서 다시 한번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다. 차 어떻게 나온다고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 아, 그치. 알파 마이너스 절대값인데, 그래서 아까 방금 뭐 배웠어? 절대값 a분의 a의 절대값분의 루트 d. 오케이? 이건 아까 보여줬고, 원은 아까 이해 못했다고 했으니까 이건 한번 봅시다. 두근의 차라는 거는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야.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이야. 얘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루트하고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4알파 베타 하면 이게 여기 루트 안의 부분, 제곱근 안의 부분이 식이 어떻게 나오는 거야? 알파 제곱 더하기 2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제곱에서 4알파 베타 빼니까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이 나오는 거고, 얘 루트를 씌우면 이 모양이 나오는 거죠. 이제 이거를, 그치? 그 중에서 양수값 짜시면 되는 거네요. 그러면 차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m인 거고 알파 베타가 8인 거니까 m제곱에서 32만큼을 뺀 게 차가 1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네요. 맞나요? 여기다 루트를 씌운 게, 그치? 그럼 m제곱 마이너스 32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건가요? 아니 뭔 소리야? 1인 건가요? 그러니까 m제곱은 33, m은 양수상수에 대한 얘기가 없으니까 따라서 m은,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3 나와줘야겠네요. 됐죠? 이게 증명하시오가 까다로워서 그렇지, 사실 문제에서 유리계수 방정식일 때 m 플러스 루트 n, m 마이너스 루트 n 켤레근 나온다라는 것에 대한 내용은 당연히 알고 있죠, 우리, 그치? 그럼 풀어봐. 얘를 풀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나오는 거예요. 그쵸? 자, 근데 봐봐. abc가 유리수면요, 얘 무조건 유리수죠. 그쵸? 그리고 루트 안에 b제곱 마이너스 4ac 무조건 유리수죠. 분모 무조건 유리수죠. 그쵸? 그러면 한근인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리고 또는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여기서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나오는 상황에서 뭐가 돼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유리수야. 무조건 유리수 파트고, 이 부분은 무조건 무리수 파트인 거예요. 루트까지 합쳐서. 맞아요? 증명된 거예요. 오케이? 유리계수일 때만. 이 ABC 개수가 무리수가 섞여 있는 순간 얘도 무리수가 될 수 있고 얘도 무리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치? 4-3번 보여주겠습니다.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얘의 근이
얘는 알파 제곱 더하기 1, 베타 제곱 더하기 1을 중근으로 갖는데요. 중근으로 갖는데요. 여러분 중근을 갖는다라는 건 식이 어떻다는 소리예요? 레은아? 판별식이 0이다. 그 말은 완전 제곱식이다 라는 뜻인 거죠. 그쵸? 자, 그럼 해보자. 알파 이런 거 나와 있을 때 이거 지금 내가 풀어내려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몇이고 알파 베타가 몇인지 바로 그냥 생각하고 나서 문제 풀어야 되잖아요. 그치? 문제 보면서 하나하나 생각하지 말고 선생님은 중3 때 이런 문제 풀면서 그냥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문제 풀 때 그냥 무조건 이거부터 쓰고 시작했어요. 알겠어. 그냥 이거부터 쓰고 시작했어. 알겠지? 써놓고 생각하세요. 알겠죠? 항상 이 식에다가 요 위에다가 요 똑같은 자리에다 항상 써놓고 그러고 시작했었어. 그리고서 이제 문제 읽어보다 보니까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전개했을 때 그리고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플러스 1까지 필요하잖아.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얘 제곱에서 2배 빼는 거네. 그치? 그러니까 9에서 마이너스 1의 2배인 마이너스 2를 빼는 거니까 얘가 11이다 까지 써놓고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럼 얘는 값이 어떻게 나오죠? 1 더하기 11 더하기 1 되는 거 맞나요? 그러면 13 되는 거네요. 13을 중근으로 갖는 거야. x는 13을 중근으로 가져요. 무슨 말이에요? x-13. 그렇지, x-13의 완전 제곱이다 라는 뜻이네요. 그치? 그럼 끝났죠? x제곱 마이너스 26x 플러스 169 미안해요. 이기 때문에 얘가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다라는 소리고 b는 마이너스 26, c는 169. 따라서 답은 143 나와주면 되겠습니다. 그쵸? 여러분 잠깐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x는 13이다 나왔을 때 나도 b 몇이고 c 몇인지 바로 찾을 수 있거든요. 안 써도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제 연습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써내려가는 거 연습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사실 정확하게 풀이 과정이 나오려면 따라서 b는 마이너스 26, c는 169 따라서 b 플러스 c는 143이다 이것까지 쓰셔야 돼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풀이 과정 쓰는 연습이 나와야 돼요. 알겠어요? 지훈이 특히 여기서부터 써내려가는 연습해. 창룡이도 다 마찬가지야. 남자애들도 그렇고 여자애들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야. 여기서부터 쓴다고 우리 무조건. 오케이? 그러지 말라니까. 왼쪽 앞에서부터 쓰고 또 한 줄 쓰고 그렇게 해서 답을 요쪽이나 요쪽에 정리해서 쓰는 연습을 해주세요. 알겠죠? 이게 내가 마음 먹는다고 어느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알겠어요? 어려워요. 이걸 습관 잡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케이. 자, 여기 한 페이지 문제풀이 마무리 합시다. 앞에 보세요, 여러분. 대표형 5번 봅시다. 두 근이 모두 정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A값 구해달래요. 그쵸? 그러면 얘는 일단 합은 3인 거 알겠고 곱은 2분의 A 플러스 1인 거 알겠거든? 이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 풀려면. 그치? 합이 3이 되게 하는 정수값 너무 많고 이게 곱이 2분의 A 플러스 1이 정수가 되게 하는 A 값도 또 너무 많아요. 그쵸?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럼? 판별식 했을 때 판별식 하면 뭐가 돼요? 판별식을 왜 해야 돼요, 얘는? 제곱근에 있는 부분이 판별식이 제곱수거나 아니면 0이거나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네요. 자, 그러니까 근의 공식을 사용을 했을 때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곱하기 2 곱하기 a 플러스 1이 나와서 여기 9되고 9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 나오는 거 맞나요? 그러니까 루트 마이너스 2a 플러스 7이 나오는 거네요. 그쵸?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건 요거가 정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치? 그럼 이게 정수가 되려면 우리는 뭘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부터 마이너스 2a 플러스 7이 제곱수인 걸 생각을 해야 돼. 그럼 7보다 작은 제곱수를 생각을 해야 돼. 7보다 작은 제곱수 중에서 자연수 a라고 했기 때문에
7-2a는 이 마이너스 2a는 무조건 짝수. 그러면 7 홀수 빼기 짝수는 무조건 홀수겠네. 7보다 작은 제곱수 중에 홀수가 있는 건, 홀수가 되는 건 1밖에 없어. 맞아요? 그럼 a는 3 끝인 거네. 됐어요? 근데 안 나오는데 이러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틀렸나요? 36 마이너스 4 곱하기 곱하기 먼저 해야 되는데 2a 플러스 2a 플러스 2 9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 맞지 않나요? 7 마이너스 2a 그럼 a 그래서 a는 3 나오는 거네요. 그죠? 좋아요. 자, 5-1번에서 두근이 연속하는 양의 정수이고 양의 정수랍니다. 두근이 연속하는 자연수랍니다. 그쵸? 그러면 x는 알파예요. 그냥 n이라고 하자. 양의 정수기 때문에 n이라고 하겠습니다. 또는 x는 n 플러스 1이에요. 이렇게 잡고 시작할게요. 제곱의 차이가 25랍니다. 두근의 제곱의 차이가. 그러면 요거에서 이거를 빼는 거네. 제곱을 해서 빼는 거네.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에서 n제곱을 뺀 게 25다. 그러면 소거시키고 2n이 아니고 25다. 2n이 24니까 n은 12 나오는 거 맞습니까? 그럼 끝났네요. 두 개의 근이 이제 x는 12 또는 x는 13 나온 거니까 x제곱 여기는 합이 25인 거고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얘가 마이너스 p니까 마이너스 25x 그리고 곱은 156 좋아요. 플러스 156은 0 나오는 거고 따라서 얘가 q인 거고 이게 156인 거고 따라서 p 플러스 q는 131 나오는 건가요? 네, 이렇게 계산이 돼야겠네요. 됐어? 맞았나요? 이거부터 정확히 이용을 했어야 돼. 두근의 제곱의 차. 알겠지? 두근이 연속하는 양의 정수라고 나왔을 때 n이에요, n 플러스 1이에요 라고 놓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문장 읽고 제곱의 차가 25일 때 제곱을 해서 차를 구해주면 25다라고 식을 세우면 n에 대한 1차식 n값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5-2번 보면 두근이 모두 정수랍니다. 그쵸? 두근이 모두 정수래요. 자, 두근이 모두 정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인 m도 정수라는 소리네요. 그리고 알파 곱하기 베타인 m 더하기 4도 얘도 무조건 정수다 라는 소리네요. 얘가 알파 플러스 베타래잖아. 이게 알파 플러스 베타래잖아. 알파 베타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4래요. 그러면 알파 베타에서 알파 한번 빼주고 베타 한번 빼준 게 4다 라는 거고요. 이거 보이면 우리 뭐 할 수 있어야 되죠? 억지인수분해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쵸? 양변에 플러스 1 더해줘서 좌변은 이제 알파 마이너스 1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1이 5예요. 자, 다시 한번 쓸게요. 알파 마이너스 1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1은 5다라고 했을 때 정수 곱하기 정수, 그치? 알파도 정수, 베타도 정수기 때문에 얘도 정수, 얘도 정수입니다.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대한 정보 없어요. 그럼 곱해서 5가 되는 1, 5, 그 다음에 5,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이렇게 총 4가지의 값을 봐줘야 되는 거네. 그치? 근데 생각을 해보면 1, 5든 5, 1이든 알파 마이너스 1이고 베타 마이너스 1이 5면 알파는 2인 거, 베타는 6인 거. 이 경우에 이때는 알파가 6이고 베타가 2인 거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자,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상수 m값이니까 m값은 지금 두근의 합에 대한 얘기죠. 그쵸? 곱에 대한 얘기일 수 있지만 합에 대한 얘기로 봐주는 게 좀 더 편하겠죠? 그러면
알파랑 베타가 순서가 바뀌어 있는 건 아무 의미가 없지. 어차피 합에 대한 얘기니까. 그치? 그러니까 요 경우 아니면 요 경우만 따져주면 되겠다. 그치? 자, 알파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이라면 알파는 0인 거고, 베타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5라면 베타는 마이너스 4인 거. 이 경우에서는 합이 8이야. 근각에서의 관계에 의해서 합은 m이야. 그치? 요 경우에서는 합이 몇이야? 마이너스 4고 얘가 m인 거네. 따라서 m 값의 합은 4예요. 나와주면 되겠네. 그쵸?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놓고 봤을 때 의구심이 드는 게 있지. 정수근이 나왔을 때 그래 풀이하는 것도 대충 알겠는데 어떨 때는 판별식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고, 어떨 때는 근각의수의 관계로 이렇게 늘어놓은 다음에 어떨 때는 또 억지인수 분해를 생각을 해야 돼. 하나만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 그치? 어떨 때겠어요 여러분? 이게 합과 곱이 하나의 문자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경우에요 지금. 알겠어요? 소거를 시킬 수가 있단 말이야. 알겠어요? 자, 두 근이 모두 정수일 때 소수 p의 값. 자, 그러면 합은 마이너스 p래요. 곱은 p 맞아요. 마이너스 444 p래요.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고 얘는 알파 베타. 그러면 이게 좀 애매한데 얘는 444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그치? 는 알파 베타라는 소리인데 얘는 좀 얘는 좀 불편하네요 여러분. 그쵸? 자, 근데 그걸 생각을 해보자. 소수래요. 소수인 걸 가지고 생각을 해보자. 소수라는 건 되게 특수한 조건이잖아. 곱이 1과 자기 자신뿐이라는 굉장히 특이한 경우잖아요. 그쵸? 그걸 생각해서 문제에 접근을 좀 해봅시다. 합은 소수고 곱은 이제 마이너스 444 곱하기 소수 이렇게 나와야 돼. 뭘 생각을 해야 될까 그럼? 정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이걸로 지금 아까 했던 것처럼 바로 위에서 했던 것처럼 뭔가 억지 인수분해를 만들려고 했더니 또 아무것도 안 되네요. 그쵸? 이 상태에선 인수분해 될 게 없잖아. 맞지? 그러면 다시 한번 앞에 방법을 써서 얘는 x는 2a분의 마이너스 p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p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444p 이걸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은 두 근이 모두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루트 p제곱 플러스 4 곱하기 444p 얘가 어떻게 나와야 돼요? 제곱수로 나와야 되는 걸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p로 묶었을 때 p 플러스 4 곱하기 444 이게 제곱수. 그치? 얘는 뭐 생각해야 돼요 이제? 444 곱하기 4 하면 몇이니? 1776 제곱수가 나와야 되는데 조금 생각을 해보세요. 제곱수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숫자를 조금만 생각을 해봅시다. 5 곱하기 5 더하기 네모가 제곱수다를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제곱수라면 얘는 무조건 5의 배수여야 될 거야. 왜냐면 지금 그래 이거 무조건 얘가 소수기 때문에 얘는 p의 그러니까 p의 배수여야 한다고. p 플러스 1776이 p의 제곱이 p의 배수여야 한다고. 그치? 그 말은 무슨 말이야? p 플러스 1776이 p의
배수다. 얘는 무조건 그냥 P의 배수인 거잖아. 그럼 얘가 P의 배수여야 한다는 소리네. 이해돼요? 이해돼요? 그러면 1776의 얘를 소인수분해 한 거에서 그 중에서 소수값이 P가 나와야 한다라는 거 생각할 수 있겠죠, 그쵸? 됐어요? 그러면 1776은 다시 한번 111 곱하기 16인 거 확인했고, 얘는 3 곱하기 37 곱하기 4의 제곱이니까 3 곱하기 4제곱 곱하기 37이에요 나오는 거고. 그럼 P가 3이면 되나요 혹시? 3 곱하기 1779 하면 제곱수 되나요? 이게 제곱수가 되나요? 제곱수가 안 되네요. 그치? 아, 되는 거 맞나? 아, 네. 제곱수 되나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왜요? 나는 이렇게 물어본 건데. P는 37. 1776 더하기 37 하면 안 돼요. 1813? 어떻게 돼요? 그럼 1813은 일단 어떻게 돼요? 37로 나눠질 거고, 얘는 나누기 5는 안 되고 4 하면 구 넣으면 되는 9 되네요. 37 그리고 37 곱하기 7 곱하기 7이 나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P는 37이다 되는 거네요. 아이 까다로워, 그치? P가 소수가 P 37은 소수가 맞죠? 0점. 아이씨. 자, 오른쪽 활용 문제 차라리 쉽게 할 것 같습니다. 풀이해 보시죠. 대각선 개수 구하는 거 n-3 자, 여기서 지금 이게 지금 뭐 팔각형인 것 같긴 한데, 자, 여기서 이렇게 선을 쏘는 게 대각선이야, 그치? 근데 이제 출발점이 n개인 거야.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이렇게 n개가 출발점인 거야, 그치? 각각의 출발점에서 몇 개의 선을 쏠 수 있어? 나랑 좌우로 3개 빼야 될 거 아니야. n 곱하기 n-3. 근데 여기서 이렇게 쏘는 거, 여기서 이렇게 쏘는 거, 여기서 이렇게 쏘는 거, 여기서 이렇게 쏘는 게 중복이 정확하게 2번씩 있는 거네. 그치? 153이 아니고 135. 혼나야 돼. 자, 6-2번 보면 직사각형의 넓이가 16cm다 나왔는데, 여러분 얘는 그림 보면서 뭐 생각했어요? 닮음 생각했나요? 나랑 생각한 게 사뭇 다르네. 나는 1차 함수식을 생각을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사뭇 다르네요. 닮음도 뭐 괜찮겠네요. 닮음으로 하면 이제 뭐 어디의 길이를 구해야 돼? AD의 길이를 구해야 되니까 여기 x라고 하고 여기는 12-x라고 하고 훌륭합니다. 자, 아이고. 그러면 요거 풀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요 직선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6이에요 되는 거고, AD의 길이를 구해달래요. 그러면 나는 이 점에, 이 D라는 점의 좌표를 P, 0이라고 했을 때 P의 값을 구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이 D는 P, 0, P는
마이너스 2분의 1 p 플러스 6이에요 나오는 거고, 그럼 p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p 더하기 6이 넓이가 16이다. 삼각형 아니니까 그냥 나누기 2도 없네요. 자, 좋아요. 마이너스 2분의 1p제곱 더하기 6p 마이너스 16은 0, 양변에 마이너스 2 곱해야 계산이 쉬워지네요. 플러스 32는 0, p 마이너스 4에 p 마이너스 8은 0, p는 4일 수도 있고 p는 8일 수도 있는데 지금 AD가 AC보다 길어야 한답니다. 그쵸? 그러니까 8이겠네요. 됐나요? 저는 훨씬 더 괜찮죠? 이 방법이 훨씬 빠른가요? 계산도 훨씬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이 한 방법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어요. 여기가 x면 여기는 12 마이너스 x, 지금은 1대 2인 거, 그치? 그럼 요 길이를 6 마이너스 2분의 1 x 나오면 똑같죠? 결국에 6 마이너스 2분의 1 x 똑같잖아. x 곱하기 똑같아요. 구해야 되는 건 요 사각형의 넓이 16인 거, 그럼 밑변의 길이랑 높이만 필요한 거 아니야? 여기에 대한 내용은 아예 필요도 없지. 그죠? 둘 다 훌륭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풀든. 자, 6-3번 같은 문제, 이런 문제 진짜 대표적으로 쫄지 마세요. 알겠죠? 대표적으로 쫄지 마세요. 집어넣으라는 자리에다가 숫자만 읽고 파악해서 집어넣기만 하면 될 거예요. 자, 용적률, 선생님도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아, 진짜예요? 진짜예요. 몰라요? 자, 건물의 용적률은 모든 층의 바닥 면적을 합한 면적을 대지 면적으로 나눈 값. 대지 면적, 뭔 소린지 몰라요. 아,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 건물 용적률이 몇이야? 선생님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애들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내 친구들이. 자, 그러면 해보자. 용적률이라는 건 대지 면적으로 연면적을 나눠달래요. 그쵸? 연면적도 여기 있구나. 연면적은 뜻이 뭐래요? 모든 층의 바닥 면적을 합한 거래. 그러니까 5층짜리 건물이 있으면 5층, 4층, 3층, 2층, 1층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하나, 둘, 셋, 넷, 다섯을 대지 면적으로 다 나눠달래. 대지 면적이 뭐예요? 대지 면적은 이제 요거가 되겠죠? 보자. 문제 읽어보자. 자, 대지 면적이 A제곱미터인 건물 P의 용적률은 B%래. 자, 대지 건물이 A 플러스 150제곱미터인 건물 Q의 용적률은 B-50%래. 그치? 자, 그러면 P와 Q의 연면적은 모두 450일 때, 건물 P랑 건물 Q는 1, 2, 3, 4, 5층을 다 더한 게 연면적이라며. 맞지? 그게 450이래. 그러면 변하는 건, 자, P에 대해선 용적률에 들어가야 되는 게 뭐예요? 자, P의 용적률은, P의 용적률은 B라네요. 용적률은 B고요. 대지 면적에 들어가야 되는 건 뭐예요? A네요. 연면적에 들어가야 되는 건 450이고요. 곱하기 100 해주면 P의 용적률을 계산하는 식이 나온 거고, Q에 대한 내용은, Q는 용적률을 B-50이래요. B-50은 대지 면적은 A 플러스 50분의 150. A 플러스 150 450 곱하기 100이에요. 그쵸? 여러분, 그러면 이건 뭐예요? 연립방정식이네요, 이제. 그쵸? 풀어줄 수 있을까요? 풀기 싫은가요? 할 수 있을 것 같아. 할 수 있을 거가, 아니, 식을 이렇게 놔뒀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아니고 무조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정도 자신감이 없어요. 그쵸? 귀찮을 따름이지 무조건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에 B가 들어가면 되는 거네요. 그치? 그러면 A분의 A분의 450 곱하기 100 마이너스 50을 마이너스 50A로 올려 넣겠습니다. 그쵸? 는 A 플러스 150분의 450 곱하기 100. 여기에 마이너스 50이 있기 때문에 나누기 100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그쵸? 조심해야 될 거고. 자, 그러면
좀 귀찮은데 숫자가 너무 큰데 어떻게 해야 쉬워질까? 자, 여기부터 조금 정리를 해보자. 마이너스 50 곱하기 a 더하기 45000 이게 a가 분모에 있는 거고, a 플러스 150에 45000 있는 거고, 이제 여기를 마이너스 50 여기도 마이너스 50으로 나눠줘야 그래야 좀 깔끔해질 거네요. 그쵸? 그리고 여기에는 a 플러스 150 곱해지는 거고, 여기에는 a 곱해지는 거. 그치? 자, 이제는 마이너스 50을 나눠줘 보도록 합시다. a 플러스 150 앞에 있는 거 그대로 살아있을 거고요. 마이너스 50으로 나누면 a 마이너스 여기는 900 나오는 거 맞나요? 맞죠? 여기도 마이너스 50으로 나누면 여기도는 마이너스 900a 나오는 거네요. 그쵸? 됐지? 그러면 좌변 그 전개해주면 a제곱 마이너스 750a 그 다음에 더하기 마이너스 몇 나와야 되냐? 13500 플러스 900a 000인가요? 135000이네요. 그러네요. 000 더하기 900a는 0인 거고, a제곱 플러스 150a 마이너스 135000은 0인 거네요. 얘 이제 인수분해 찾아주면 되겠네요. 뭐가 있을까요? 소인수분해 먼저 해봅시다. 그럼 135는 3제곱 곱하기 15? 27 곱하기 5? 27 곱하기 5. 그치? 그럼 27 곱하기 5 곱하기 1000. 이거 가지고 150으로 어떻게 만들죠? 그치? 마이너스 150 플러스 750분의 2 해주면 되겠네요. 와 진짜 답이 진짜 300 나오겠네요. 답이 생각보다 너무 간단해. 근데 이게 인수분해 되는 게 되게 지금 머리가 잘 안 돌아서 그렇지 생각해보면 쉽게 나올 거예요. 되게. 여러분 진짜로 이런 문제가 내신이든 뭐든 굉장히 한두 문제씩은 꼭 나올 거예요. 무슨 시험을 본다 그러면, 중상과정 시험을 본다 그러면. 알겠죠? 절대 쫄면 안 돼요. 알겠어요? 이게 이해를 못해도 상관이 없는 내용이라니까. 용적률이 뭐예요? 연면적이에요? 대지면적이 필요가 없어. 집어넣으라는 대로 집어넣기만 하면 돼. 용적률 B 집어넣고, 그 다음에 대지면적 A 집어넣고. 알겠어? 읽고 집어넣으면 돼요.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계산이 좀 숫자가 크게 나왔을 때 귀찮을 따름이다. 쉬는 시간 합시다.